반갑습니다. 물류관리론 13-2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전체를 다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13-3부터 불과 이제 2주 남았는데요. 2주 동안은 여태 동안 물류관리론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습니다만은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머릿속에 인지가 안전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수업이 마무리돼서 복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이제 종강 시즌이 다가온대요.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빠짐없이 지금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복습할 시간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물류 관리론에서 우리가 알아봤던 것은 물류의 정의, 그리고 어떤 물류를 관련한 어떤 환경 변화, 그리고 물류의 기본 기능은 어떤 것인가, 물류 활동의 원칙이라든가 물류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물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첫 시간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죠. 유통이란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적 유통은 상류, 물적 유통은 물류라고 구분합니다. 상적 유통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통을 이야기하고요. 사회적인 용어죠. 물적 유통은 우리가 물류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유통이라고 하는 하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만은 물적 유통은 물자 유통과 정보 유통으로 또 다시 한번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물적 유통이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 손에까지 흐르는 물적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의 흐름이다, H2O가 아닙니다. 물적인 어떤 흐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 재화, 어떤 제품을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시간적, 공간적 격차를 물리적으로 극복함으로써 그 재화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를 들자면 물류가 없었다면 우리는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에 있는 연어를 사서 먹게 된다 그런다면 물류 활동이 없다면 여러분이 직접 알래스카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연어를 사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물류라고 하는 부분은 얼마나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연결시켜주는 이익 극대화의 중요한 역할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해하자. 물류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의 어떤 물적인 경제적인 재화, 물적인 내용의 흐름을 물적 유통이라 한다. 이것을 물류라 한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지 않아도 상식으로 물류의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돼야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단지 전공을 했으므로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을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또 물적 유통에는 물자 유통과 정보 유통이 있다 하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시간적 공간적인 내용을
극복해주는 그런 중요한 내용으로서 인간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웠듯이 물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상적 유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유통으로서의 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물류는 운송하고 배달하는 거고 상적 유통은 장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상품의 어떤 흐름에 상적 유통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물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류는 발생지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원재료, 중간재 완성품의 흐름을 가능케 하는 제반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물류의 대표적인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이 물류 관리론을 배우면서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들었던 단어죠. 수송, 하역, 보관, 포장, 유통, 가공, 정보. 이 내용은 끝도 없이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제 상식으로 여러분한테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송 부분은 생산과 소비 간 공간적 격차를 극복하는 어떤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생산자하고 소비자 간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수송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해결이 되는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하역 보관인데 시간적 격차를 이것도 극복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을 제품을 재화를 이렇게 보관까지 하는 내리고 올리고 보관하는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이 어떤 시간 격차를 극복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곳에서 필요할 때까지 보관했다가 소비자한테 가는 것입니다. 생산자가 이미 생산했던 제품을 어느 곳에 보관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시간적 격차를 극복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 유통 가공인데요. 상품의 외형 또는 거래 단위를 변동시키는 활동이다 이라 하는 내용인데 어떤 상품을 안전을 위해서 포장하기도 하고 아주 미적인 내용을 생각해서 아니면 마케팅적인 내용을 생각해서 포장하기도 하고 또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유통 과정 중에 가공하는 유통 가공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정보는 오늘날에 있어서 물류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들, 이 정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대두됐고 그리고 거래의 간소화 간편화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들의 제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관련돼서 하나 전체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류 합리화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송, 하역, 보관, 포장, 유통, 가공, 정보 요 내용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학습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지금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폴레옹이 군수품을 보급하는데 부대 이름을 로지스틱이라고 해서 명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로지스틱이라고 보통 물류 이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경영활동에서 어떤 생산활동, 유통활동, 조성활동으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유통활동을 수요 창출 활동과 물적 공급 활동으로 구분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물류의 내용을 쇼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의를 했던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또 클라크라는 사람은 마케팅 기능을 교환 기능, 물적 공급 기능,
조성 기능으로 구분했는데요. 이 학문들이 발전을 해서 미국 마케팅 협회는 물류 개념을 생산 단계에서 소비 또는 이용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재화의 이동 및 취급을 관리하는 것이 물류다. 이렇게 미국 마케팅 협회가 정의합니다. 미국 물류협회는 물류를 생산해서 최종 시점에 소비 지점까지 원자재, 중간재, 완성재, 관련 정보를 이동시키는 것과 관련된 흐름과 저장을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계획, 수행, 통제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보통 이 지금 미국 마케팅 협회와 미국 물류협회가 정의했던 내용이 오늘날의 물류 관리론, 물종 유통에 대한 정의로 거의 자리가 굳혀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겠습니다. 미국 물류협의회는 이제 1985년에 생산 지점에서 소비 지점에 이르기까지 원재료, 반제품, 완성품 및 관련 정보의 어떤 흐름과 보관을 효율적이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기반 실시 통제하는 과정이다 했는데 조금 구체화됐죠. 여기에서는 원재료, 반제품, 완성품이 비용 최소화를 위한 효율화를 기해서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계획을 입안하고 실시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 범위를 이때 확대했죠. 그래서 원자재 조달에서 생산 과정을 거쳐서 완제품이 최종 소비 지점에 이르기까지 판매까지를 포함하는 통합 물류 관리에 초점을 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 이르러서 통합 물류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과 또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05년도에 CSCMP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하는데 지금 19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미국 물류협회가 물류 관련 내용을 주관을 했는데 1980년대에서 90년대에서는 물류 합리화를 추구하는 미국 물류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류와 통합 물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CSCMP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SCM 전문가협회가 서플라이 체인 마네지먼트 전문가협회가 협의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물류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발전된 계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물류를 다시 한번 정의하는데요. 물류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생지에서 소비지까지의 상품, 서비스, 그리고 관련 정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 후방 흐름과 저장을 계획, 실행, 통제하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공급 사슬 관리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 SCM에 관련된 이 내용의 중심으로 공급 사슬 관리에 초점을 두는 것을 정식적인 물류의 오늘날의 정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내용에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물적 간단한 이동이 아니라 물류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까지 이르가는 물적 흐름이 물류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더 세부적으로 됐죠. 저장을 계획, 그러니까 물류 전후방 흐름과 저장을 계획, 실행, 통제하는 프로세스. 어떤 계획, 실행, 통제, 물류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프로세스로 정의하는 것이 오늘날의 물류의 정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정의란 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썼을 때는 거의 100점에 가깝지만 물류는 생산자의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물적 흐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는 계획, 실행, 통제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점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실제 시험을 본다면 한번 시험을 제출할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시험을 여러분들은 레포트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물류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보는데요. 한국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물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는 제품, 어떤 제품, 재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야기하죠.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돼서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에 부과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더 세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물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까지 전달되는 물적 흐름 중에 물적 흐름인데 역으로 역물류라고 그랬죠. 회수돼서 폐기되는 것까지 여기에 관련된 운송, 보관, 하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에 부과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중간에 물류 중간 과정에서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까지를 물류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물류 정책 기본법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류관리가 시대적으로 조금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1960년에서 70년대 물류관리 80년 이때는 물류비 절감 중요성을 인식했고 수송, 보관, 재고, 기능별 물류관리에 초점을 뒀는데요. 지금 1980년에서 90년대는 로지스틱 관리, 전사적 물류 효율화를 위한 통합 물류 관리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하는 SCM, 공급 사슬 관리 내용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공급 사슬 전체의 최적화에 초점을 뒀던 것은 2000년 이후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SCM,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SCM은 계속해서 물류 관리에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하는 것은 공급 사슬 관리, 공급 체인 관리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것인가 하는 물류 합리화는 2000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류를 둘러싼 환경 변화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는데요. 1970년대에서 80년대에서는 물류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룰에 걸맞게 가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실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또 경쟁 압력인데 기업 활동의 글로벌화에 진전을 가져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비용 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정보 기술인데요. IT 기술의 발전 그리고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물류는 굉장히 발전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또 전자상거래 확산을 통해서 굉장히 물류의 양이 증가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기술 발달이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확산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채널 파워인데요. 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로의 채널이 파워 이동을 했다. 힘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제조업체가 갑이었다면 이제 유통업체로 그 힘이 이동이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채널의 파워가 이동했고 수익 상승 효과가 있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SCM 때문에 이 내용에 효과가 있었다. 공급 사슬 관리, 공급 체인 관리를 함으로써 이런 수익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어서 물류는 거의 제3의 이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환경 변화 내용을 보면 물류 환경 변화는 국제화에서 글로벌화로 갔고 고도의 성장 시기에 있었던 것이 저성장 시기로 가고 있는 상황을 맞이했고 공업화에서 정보화로 가는 세상을 만나게 되고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소비자가 계속해서 니즈가 바뀌면서 다양한 개성을 추구함으로써 예전에는 한 품종으로 대량 생산을 소품종으로 했는데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뀌면서 물류는 더 다양하고 물류량은 늘어나게 됐다. 생활을 위한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소비의 다양화, 개성화,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그런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소빈도 대량 운송이었다면 요즘은 다빈도 소량 운송이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대형 물량이 이동을 했는데 이제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다품종 소량 배송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환경 변화를 물류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류비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매출 증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물류비가 절감을 이렇게 했을 때 매출 증대 효과가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물류비를 절감했을 때 원가가 낮아질 것이고 소비자는 더 선호도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류의 개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아봤습니다. 13-3에서 물류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상식에서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내용은 물류 체인입니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SCM, 공급 사슬 관리. 오늘날에 이게 중요한 내용으로 돼도 되기 때문에 공급 사슬 관리에 초점을 맞춘 내용인데 그냥 물류 이동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과 저장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그런 절차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공급 사슬 관리,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SCM 이 내용 중심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이해해야 되겠고요. 지금 한국 물류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좀 더 세부적인 물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류관리론을 13-2까지 여러분들 전체를 살펴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 배웠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지금 복습하는 시간으로 2주 동안은 가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